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매직 스트레이트를 해볼게요.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히피펌, 롱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발에 디자인되어 있는 퍼머가 저번 시간에 했던 히피펌, 또 다른 말로 스파이럴 웨이브 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5호로 말았지만 컬감이 뿌리부터 밑에까지 굉장히 골고루 웨이브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펌이 강하죠. 그래서 볼륨감도 있고 실제로 이런 머리를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은 좀 더 개성 있고 좀 무난한 걸 싫어하고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모질이 가늘고 모발에 볼륨이 없는 숱이 많지 않은 이런 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편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했던 게 로트가 5호, 6호, 7호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등분으로 나누고 네이프 부분에는 7호로 와인딩을 하고요. 그 위에는 6호, 그리고 위에는 탑은 5호 이렇게 와인딩을 해서 이 모근부터 스파이럴로 지금 보시면 컬이 일정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컬이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일정하게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근부터 꽈서 네이프까지 들어가서 모근과 모발 끝에까지 내려오는 컬의 리치감이 최대한 균일하게 하는 그런 스파이럴 웨이브를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비니캡을 저번 시간에 이제 딱히 더 주의해야 될 점은 모발 끝이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말리도록 로트에 와인딩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점이었고요. 또 와인딩을 하는 로트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혼자 다 와인딩을 하게 될 경우에 야극을 다른 펌처럼 전체를 다 도포를 하고 와인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프부터 한 단씩 도포를 하고 와인딩하고 도포를 하고 와인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퍼머 일제가 심하게 환원이 돼서 모발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시술 방법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단과 맨 앞쪽에 웨이브가 웬만하면 너무 시간차가 두지 않도록 해서 와인딩을 시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니캡을 씌우고 20분 정도 자연방치를 한 후에 백 부분의 모발을 하나를 테스트 컬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컬을 할 때는 모발 끝이 모발의 끝부분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아니고 모근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컬이라고 했어요. 모근 부분이 잘 나오면 모발 끝은 보통 손상머리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완벽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근 쪽에 모발이 웨이브가 적당히 리치가 형성됐는지를 테스트 컬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웨이브가 형성이 됐으면 과산화수소로 중화제를 도포했어요. 그래서 5에서 7분 정도의 타이머를 두고 나서 로드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 아웃한 후에는 린스로만 세척을 하고 전체적으로 뿌리 부분만 말렸어요. 먼저 타월 드라이로 물기를 완전히 흡수한 후에 뿌리 부분만 드라이기로 완전히 건조를 해주고 모발 끝은 드라이기로 완전히 건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번에 일반 펌과 열 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반 펌은 완전히 드라이기로 건조해버리면 컬이 부서져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부시시하고 거칠은 그런 질감만 남겠죠. 그래서 뿌리 부분만 건조를 하고 밑에 부분은 제품을 발라서 그 다음 건조를 하고 자연 건조를 하는 게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을 골고루 발라준 후에 건조를 드라이기로 완전 좀 더 건조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제품 다시 발라준 후에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발이 부서지는 것도 있고 두피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으면 두피의 습진이나 피부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트위스트 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직 스트레이트를 해볼 거예요.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에 자료실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는 열 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했던 이런 일반 펌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술이 들어가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환원과 산화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매직 스트레이트 뿐만이 아니고 열펌에는 디지털 펌과 세팅 펌이 있죠. 이런 펌은 실제로 미용 현장에서 최근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펌의 형태예요. 솔직히 이런 일반 펌은 유지 기간이 길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컬감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에 따라서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보통 열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열펌으로 C컬이나 S컬 이렇게 끝부분만 컬을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일펌이 아닌 이런 열펌이 아닌 이런 일반 펌은 끝에만 이렇게 컬을 걸어주는 펌이 가능은 하지만 컬이 탄력이 없고 유지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끝에 S컬 정도 걸리는 거는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열펌이 생기면서 보통 고객들이 일반 펌에서 다 열펌으로 돌아갔죠. 그 컬감이 옛날처럼 뽀글뽀글 오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불구불하게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웨이브를 형성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다 열펌으로 시술이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디지털이나 세팅 펌으로 거의 시술이 들어가고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약재를 발라서 판에다 대고 이렇게 이 책받침 같은 거에 대고 이렇게 펴서 붙인 다음에 굳힌 다음에 산화제를 바르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 옛날 스트레이트는 이 파마 웨이브는 펴질지언정 곱슬머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매직 스트레이트가 나온 후에는 일반 스트레이트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판 스트레이트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 매직 스트레이트가 나온 후부터는 유지 기간이 매직은 굉장히 길어요.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내거나 다른 펌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매직을 했던 그 생머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제 프레스 기구도 좋아지고 약재도 좋아져서 웬만하면 거의 재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이제 잘라내기 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직했던 머리는 어디만 들어가냐면 새로 자라는 신생모는 보통 곱슬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신생모 위주로 매직 스트레이트가 들어가요. 한번 들어갔던 부분에는 닿지 않고 이 신생모 부분에만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걸 요즘에는 뿌리 매직이라고 하고 젊은 친구들은 조금 말을 줄여서 뿌매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뿌리 매직을 많이 들어가는 추세여서 약을 신생모와 이
새로 자란 머리와 원래 있던 모발을 나누어서 약제를 바르는 것을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직 스트레이트는 약제를 바른 후에 헹궈내고 그 다음 프레스 기계로 그 모발의 결을 다 일일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술을 해보셨던지 아니면 미용실에서 하는 작업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드라이 하시는 분들도 드라이어로 이렇게 머리를 피는 과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매직 스트레이트는 일반 펌하고 약간의 달라요. 열펌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열펌은 약제도 다르고 작용하는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자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자료실에 올라져 있는 매직 스트레이트에 관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야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는 나온 지 한 25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술을 하기 시작한 지 25년에서 27년 정도 됐는데 처음 우리나라에서 나왔을 때는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대비했을 때 그때 당시에 1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그만큼의 만족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약제나 기구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서 그만큼의 만족도가 나오지 않았죠. 지금 나오는 거에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수요가 많았어요. 고객들이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았죠. 그 이유는 그만큼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곱슬머리를 없애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시술 시간도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걸렸어도 찾아서 매직을 하는 미용실을 찾아서 또 가서 시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약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프레스 기구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됐고요. 물론 모발의 양이나 곱슬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단축됐고 그 완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면은 영구적으로 잘라내거나 다른 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보통 이 열펌약은 일반 펌약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펌약은 이런 병이 생겼죠. 이런 병에서 지금 이거는 중화제예요. 산화제 가사라수예요. 이렇게 물같이 생겼죠. 똑같은 병에 약간 걸쭉한 색깔이 있는 걸쭉한 형태의 색깔이 있는 게 일제와 이제인 반면에 열펌약은 이렇게 크게 뭐라 그러지? 튜브가 아니고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튜브 같은 그런 이 팩 같은 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제와 이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일제인지 알고 이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제와 이제를 구분을 제대로 하셔서 시술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똑같은 그 디자인에 숫자만 1, 2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시술하는 작업이지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일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를 바르면 펌머가 나오지 않죠. 근데 일제를 발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를 바르고 이제를 바른지 모르고 그것을 프레스 작업하고 중화제하고 다 한다면 3시간, 4시간 동안에 걸쳐서 작업한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죠. 컬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발생을 해요. 이렇게 약간 방심한 틈에
심한 틈에 이렇게 1저와 2저를 혼동해서 사용해서 크렘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재를 바를 때는 우리 일반 펌도 마찬가지지만 뿌리에 안 닿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뿌리를 1cm를 띄우고 약재를 발라야지, 안 그러면 뿌리에 닿으면 이 지금 열펌약은 굉장히 약재가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다 꺾여요. 우리 다운펌 들어보셨죠? 다운펌. 이 다운펌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만 집중적으로 바르는 약이잖아요. 뿌리에 발라서 모발의 볼륨 정도를 완전히 없애서 다운시키는 게 바로 다운펌이에요. 그때 다운펌을 할 때 들어가는 약재도 바로 이 열펌 약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뿌리가 완전히 죽기 때문에 이 실제로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는 뿌리를 바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실수 롤에도 약간 발라져 있으면 그거를 바로 닦아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뿌리가 죽으면 이 남자분들은 다운펌을 하고 나서 머리를 자주 자르잖아요. 다운펌을 해도 남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자르고 머리 길이가 짧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죽었던 머리가, 뿌리에 죽어있던 머리가 이만큼 자라 나오면서 머리가 다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꺾이고 끊어지고. 그래서 미용사들이 많은 경력을 가지지 않고 이 초보자들이 많은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종 많이 이루어지고, 이 뿌리를 발라서 모발이 꺾이는 현상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복구가 쉽지 않아요. 복구가 쉽지 않고 거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피는 일단 1cm를 띄우고 발라요. 1cm를 띄워도 약액이 모발을 따라 흡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0.5cm 정도 들어가니까 1cm 정도 띄우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재를 바르고 나서 모질에 따라서 곱슬이 많은 정도면 랩핑, 그러니까 랩을 살짝 씌운다던가, 아니면 정말 곱슬이 많고 모발이 건강모인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모발은 열 처리를 해야 되는 모발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손상모가 먼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잦은 열펌으로 인해서 모발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일반 펌은 좀 그러니까 자주 일반 펌을 해도 많이 손상되지 않는 반면에 이 열펌 약은 알칼리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자주 시술을 잘못하거나 자주 하면 모발이 거의 밑에가 다 타거나 녹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열 처리를 해야 되는 모발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랩핑하고 자연 방치를 하게 되죠. 이 약재를 골고루 바른 후에 자연 방치하고 모질에 따라서 10분을 볼 수도 있고 20분에서 35분을 볼 수도 있죠. 그 정도 타임을 보고 나서 연화 테스트라는 거를 해요. 모발에 약재가 충분히 스며들었는지, 환원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이 연화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은 다음 영상을 보면 있어요. 모발의 이제 연화 테스트도 우리가 컬 테스트와 동일하게 이 뒤통수 부분에, 백 부분에 모발을 일부분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연화 테스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실제 현장에서 연화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방법들이 거진 다 나와 있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꺾어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발을 이렇게 잡았을 때, 약이 바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발을 이렇게 잡아서, 지금 보시면 튕겨 나가죠. 모발은 튕겨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안 접혀요. 약이 발라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접었을 때
딱 접고 꺾어서 이렇게 지속을 하고 손을 딱 놓으면은 꺾임이 그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안 움직이죠. 보통은 꺾임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꺾임 상태를 보고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매듭지기라는 게 있어요. 매듭지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발을 가지고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짓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꼭 매듭을 진 후에 매듭 부분을 꼭 눌러서 놓으면은 지금 약을 안 바른 상태죠. 얘네가 지금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풀어져요. 흐물흐물하죠. 하지만 약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꼭 누른 다음에 딱 놓으면은 매듭이 탄탄하게 묶여서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연화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연화 테스트나 꺾기의 장점은 이 모근 부분과 중간 부분, 끝 부분 모두 다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부분 우리가 모근에 가까운 부분은 신생모라, 건강모라라고 했죠. 밑에는 거의 다 나와요. 손상모라. 이 건강 부분이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 보는 방법이 이런 꺾기나 이런 이 꼬기 방법이 굉장히 이런 게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와인딩이 있네요. 로드 와인딩은 면으로 와인딩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로드에 와인딩 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을 배웠었죠. 한 가지는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크로키놀 와인딩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모근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스파이럴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이럴은 이렇게 꼬임이, 나사형처럼 꼬임이 형성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로드 와인딩을 하면서 테스트를 볼 때는 이 부분이 꼬임이 형성되지 않고 면이 그대로, 보시면 그대로 꼬임이 형성되면 풀어줘야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면으로, 꼬임이 형성되지 않게 면으로 이렇게 잡아서 뿌리부터 끝에까지 와인딩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물론 약재를 바르고 적당한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제품을 발라서 고무줄 처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풀어봤을 때 뿌리부터 밑에까지 로드의 크기만큼의 원하는 웨이브가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걸로 로드 와인딩으로 연화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보시면은 빗질하기도 있어요. 꼬리빗으로 이렇게 빗질했을 때 연화가 많이 충분히 잘 되면 빗질을 했을 때 꼬리빗이 걸려요. 그러니까 빗질이 쭉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빗질하기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모발이 굉장히 연모든지 손상모든지 아니면 모발이 가는 머리는 이 물만 묻혀져 있어도 빗질을 하게 되면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약액을 바른 상태에서 이걸 늘어난다고 해서 연화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질하기는 딱히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꼬리빗에 면으로 걸어보기는 이렇게, 이 꼬리빗이라고 하면 아까 면으로 감기처럼 꼬리빗에 이렇게 면으로 감습니다. 그 다음 모발을 같이 쭉 빼서 한꺼번에 잡고 꾹 누르고, 꾹 눌렀다가 딱 폈을 때, 이 지금은 약이 안 발라져 있는 상태지만 약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꾹 꺾여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머리 손을 놔도 꺾이면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모발의 컬러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이제 약재를 바르고 시간이 지나서 환원이 되면 이 모발의 스택이 보통 한 톤에서 두 톤 정도 톤업이 돼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가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발이 환원이 되면 단백질이 이제 환원되면서 그런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로 또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화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매직 스트레이트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